그냥 여기만 트임. 여기만. 아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끝만 트임이요? 예, 아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본 단추를 달지만 얘만 살짝 걷어 입을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오픈 소매를 걷어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얘만 살짝 걷어 입을 수 있는 소매를 하기 위해서 이 트임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 양쪽을 박으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 내가 옛날 방식이어서 일단 얘부터 바짝 잘 꺾어놔야 돼. 그래서 소매가 지금 안 놓이는 상태인데 이래야 소매가 놓이네. 소매가 이런 소매라고? 그러면 이 큰 거를 그저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시접과 이 시접이 만나는데 가 있지. 이 시접과 이 시접이 만나는데 가 있지. 우리 삼각으로 박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징을 박기 전에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럼 여기 우리가 가위집을 놓잖아 지금. 요 가위집을 놓고 이 가위집과 가위 너치를 맞춰서 요 꺾었던 데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삼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르면 수선이 안 되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미로 갈라주는데 얘도 그대로 갈리지 말고 얘도 갈라줘서 딱 삼각이 되게. 예? 자, 이렇게 일단 그냥 미싱으로 할게요. 이러면 삼각이 되죠. 이건 시쳐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만 이 기장이 꺾임선에 맞았을 때 이 친구만 다시 일자로 가위 너치 넣어주고 얘도 이쁘게 뒤집어줘서 얘끼리 이제 우라를 박을 때 편하게끔 얘를 도매를 한번 해주고, 안 그러면 우라를 박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 나중에 옷을 들여놓으면 이렇게 단추가 달리는 거겠죠? 같이. 그다음에 얘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야. 큰 소매가 삼각트임. 응, 무조건 큰 소매지. 작은 소매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받쳐주는 거니까. 이거 저기 재수 씨가 하나 더 할 거야. 궁금하면 한번 이것도 좀 까보고. 옷이 조금 안 놓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옷이 조금 많이 휘어서 그럴 거야. 패턴이셔도 한 거예요? 예, 예. 이게 조금 더 고르시가 이게 좀 죽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청바지 원단이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이 패턴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지금 했던 소매하고 똑같은데 지금 선생님 소매를 한번 볼까? 좀 많이 복잡하네. 지금 이 소매하고 똑같은데 선생님 건 괜찮지? 이렇게 놓이잖아. 근데 똑같은 소매인데 안 놓이잖아. 똑같은 패턴인데 안 놓이잖아. 그럼 선생님 패턴에서 이 재료로 하기 때문에 패턴을 그렇게 그리신 거죠? 아니야. 모직이. 예. 직기로 할 때는 또 패턴을 이걸 덜 쉬게 그리나 그러면? 아니야. 그럴 때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트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다트? 이게 만약에 완전히 캐주얼 뭐 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다트로 처리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이게 잘 청바지가 죽지 않은, 청이 원단이 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휘는 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쿠세돌이를 해서 죽여줘야 되는데 이 쿠세돌이 양을 그냥 보통 다트로 이렇게 처리해서 돌려면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 못한 게 아니라 천의 특성상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물론 고르시도 좀 낫게 했겠지만 이 청을 지금 막 하면 여기가 청이 다 접혀가지고 이런 청이 까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트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 한쪽은. 그리고 다시 이제 자리 잡아서 수급을 할게요. 우리 다 내 소매가들이 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예? 혀지는 것도 혀지지만 옷이 편안해야 돼. 만약에 이게 지금 청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직인데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안 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해주고 오늘은 이제 카라 작업하고 기본적인 거를 박을 거예요. 그리고 앞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앞판 닫지를 안 했는데 앞판 설계를 안 했는데 일단 각자 물건 자리 잡고 우리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구겨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건 피지 마시고 앞판하고 밑가시하고 에리만 좀 펴놓읍시다. 예, 그래서 일단 앞판하고 밑가시 작업부터 해보자고요. 설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더 늘어나지 말라고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웬만하면 나중에 종이 심지는 자꾸 드라이를 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지 않고 심지를 그냥 계속 힘을 받고자 얘는 그냥 우리가 몸판 심지를 붙이는 거야. 같은 거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 붙여도 돼. 우리가 여기만 붙이고 이렇게 안 붙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자국도 나고 틀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코트야. 코트다 보면 약간 좀 방모해가지고 좀 두꺼우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붙이고 나면 허리가 내가 봤을 때 한쪽에서 그 집 막 많이 늘어나면 한쪽에서 1cm씩 늘어나요.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늘어나지 말라고 심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왕이면 심지를 식서 방향으로 붙입니다. 심지는 이렇게 있으면 항상 또또가 보이는 쪽으로 두 개를 같이 놔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 쓰지 마시고 이거 심지 얼마나 자, 식서선 아무래도 보면이 아니잖아요. 이 식서하고 이렇게 당겨보면 푸수하고 당겨보면 늘어나는 강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서선대로 접어주고 뒷판 좀 접으세요. 이건 내 거 붙이라고 했다. 붙여달라고 했어. 자, 식서선대로 붙이고 뒷판을 그대로 갖다 두면 내가 어디까지 붙일 거는 괜찮아요. 여기 늘어나지 말라고 붙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붙여줘야지. 그렇다고 뭐 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뒷판 다 붙여버리면 자꾸 옷이 뻣뻣해지니까 이 식선 늘어나지 말라고 하고 물론 이 어깨가 늘어나지 말라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하세요. 그건 차이는 없어요. 항상 이거 가위가 먹었네. 누가 썼어? 항상 몸판보다 조금 작게 뛰세요. 가위가 안 되나? 가위가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누가 먹었어요. 난 안 건드려. 응? 내가 갈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 너무 짧게 했네. 자, 여기도 여기까지밖에 안 붙여.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단이 잠깐만요. 원단이 만약에 아유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붙이셔도 되고 원단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심지를 이게 두껍다고 해도 심지를 붙이면 걸어놨을 때 붙인 쪽과 안 붙인 쪽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지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얘는 뻣뻣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인데 얘는 흐물흐물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현상이 덜하기 위해서 작게 붙여주는데
아, 여기만 이렇게 붙였다가는 어깨 늘어나는 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붙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본인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근데 밖에서 보기에도 이쁘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뒷판을 잘랐어요. 그러면 그대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식사 방향이 이거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붙이면 더 좋잖아요. 얘가 늘어나지 않게.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해요. 한 주 쉬니까 좋죠? 조금 더 쉬고 싶죠? 근데 날씨 추워서 점점 나오기 싫을 텐데, 오늘 다행히 아침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비 온다는데, 이렇게 붙이시고, 이제 늘어나지 말라고 너무 이거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늘어나지 말라고 여기에 아몰 테이프를 치는데, 아몰 테이프를 치면 아몰 테이프에 뭐 그냥 별건 없어요. 바이어스 테이프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쪽이 보이잖아요. 이쪽이 다대 테이프고 이쪽이 바이어스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어스는 늘어나는 거야. 그죠? 바이어스는 다대보다 잘 늘어나잖아요. 그럼 다대는 잘 안 늘어나잖아. 그럼 같은 곡선을 쓸 때 안 늘어나는 쪽이 내경이 작은 쪽을 써야지. 이렇게 휘어진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게 들어가는데, 얘가 안쪽에 바이어스가 내경 쪽으로 들어가면 안 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붙일 때 요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작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은 이 내경 쪽으로, 외경 쪽으로 늘어나는 데는 바이어스로 늘어나잖아. 근데 봐라,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분은 분명히,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붙여놓는 분이 있어. 힘들게. 자, 이렇게 붙일 때 이게 끝에 붙여버리면 우린 시접이 1cm라 그랬잖아요. 1cm 안에 들어가서 박으면 허당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5mm 정도 띄우자고요. 5mm 안에서, 5mm나 7mm 안에서 이를 시접에서 띄워서 붙여서 미싱이 1cm를 박히고 나면 아몰 테이프 중에서 식사 방향 다대 테이프가 물리지 않을 정도만 들어가자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미싱선이 딱 박혔을 때 앞, 뒤로 힘을 받게끔. 그래서 가운데 정도 박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대 응. 가운데? 응. 아니, 다대가 박히지 않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싱을 이렇게 오일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시접을 1cm로 박을 거 아니야. 1cm로 박았을 때 다대 딱 테이프 바로 바깥으로 딱 쳐지면 얘와 얘가 중간 정도 박히게, 그래서 힘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자고요. 상관은 없어요. 물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더 힘도 받지만 옷도 부드럽게. 얘기했죠? 이 심지가 박히면 옷이 딱딱해져. 부드럽자고 바깥으로 박으면 너무 흐물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을 선택해 보자고. 지금 제가 심지 붙여서 꺾어놓고 심지 붙이고 테이프 치고 꺾어놨어요. 마찬가지로 심지 붙이고 테이프 치고, 테이프는 여기는 다 치지 마시고 요 중간 가위집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거기 정도만 올리자고요. 그 정도에서 1cm 예. 올렸는데. 네, 이 정도까지만 쳤죠? 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놓고 놔두세요. 여기다 제가 이대로 놔둘 테니까 지금 오늘 그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앞판하고 안단을 펴놓으세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안단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우리가 그냥 뭐 밑갓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나 뭐 뜰 때 이게 안단선이란 말이야. 안단선은 결국은 몸판에 에리가 이렇게 몸판이 이렇게 됐으면 카라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에 안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카라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라에 지금 5mm씩을 여유를 더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5mm는 일반적이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되게 원단이 두꺼우면 5mm보다 더 줘도 돼요. 어차피 얘는 상관이 없어. 얘가 준다 그래서 주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남는 부분은 나중에 몸판에 맞춰서 잘라낼 거니까 여유 있게 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5mm가 그래도 가장 적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판은 두꺼워도요? 예, 그냥 일단 뭐 되게 내가 두꺼우면 5mm보다 조금 더 줘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두껍다 해서 막 1cm, 막 1.5cm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5mm만 일단 줬어요. 나중에 보자고요. 뭐 더 두꺼우면 조금 더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성복은 카라의 끝에서 한 5cm 정도 내려서까지는 웬만하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게 카라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올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보다 물론 여성복은 그대로 한다 그러지만 남성복은 카라의 끝을 맞춰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맞춰서 얘가 카라가 죽어도 상관은 옷에 입는데 상관이 없지만 카라가 꺼져 보인다고. 그래서 요 앞에 5cm 정도까지는 카라를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요 앞에 식서선에서 5cm를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얘는 이제 이미 시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모자르네. 항상 좀 문진을 대보로 하시고요. 심지가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으려면 뭐 은펜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건 그냥 바로 자를 거니까 제가 그냥 자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앞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자고요. 오지 말고 가자고요. 이렇게 그린다고 안 그려지는 건 아닌데 자꾸 삐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보고 가는 건 좀 더 낫다는 얘기죠. 너치 포인트, 너치 포인트, 너치. 요거는 나중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부분은. 요거는 카라가 원단의 그 두께에 따라서 뒤집고 나면 외경과 내경의 차이에서 이 친구가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넣어도 돼요. 몸판에 따라서. 넣지. 원단이 좀 많이 두껍네요. 두꺼우면 그냥 일자로 잘라서 바이어스 쳐도 바이어스 처리를 해도 되고 안 풀리면 그냥 해도 돼요. 원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감추셔도 돼요. 감침질로. 근데 우리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접어서 한다 그랬어요. 넣었지. 나중에 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주머니 어디까지 내려오라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머니 포인트는 삼각. 나중에 그 찾기 위해서 까보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누르면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나타날 수 있게끔. 저기가 지금은 각인데
나중에 우리가 시침을 해놓고 박을 때 이게 갑자기 여기서 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요렇게도 잘라 이렇게 여기서 약간 이렇게 비바이어스로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왜 각으로 놓냐면 이렇게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각으로 안 자르고 나중에 시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시칠해서 요 부분이 날아갈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잘 구분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구분되면 그냥 그때 가서는 잘라셔도 돼요. 아마 집에 가서 여태까지 하다가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여성복 이렇게 기본으로 패턴 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에리를 한번 여유분을 주고 한번 카라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내가 그냥 기존에 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밑가시 선생님 그러면 그 카라 쪽에 0.5 정도 더 이세가 들어가는 거죠. 밑가시 쪽. 들어갔다고 표현은 못하겠다. 들어갔다는 이거를 0.5cm를 이세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뭐 여유를 줬다고 표현을 해야지 이세를 줬다고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보자. 얘가 카라가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야. 두 겹이. 이게 이제 옷이 완성이 몸판과 안단 밑가시가 만나서 뒤집어졌을 때 얘에 뒤집어진 거하고 이 안에 뒤집어진 거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 둘이 똑같은 시접이었다면 놔두면 얘가 다시 핑그르르 돌아온다는 거지. 왜? 얘는 안으로 요만큼을 뒀으면은 요 간격이 적고 얘는 바깥으로 돌아서 얘가 더 많은 시접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1대1을 안 주고 5mm를 더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단이 두꺼우면 이게 더 크게 돌아갔지. 이렇게 두꺼워도 여기다 한 겹을 더 넣으면은 이 바깥으로 도는 게 그만큼 양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대1로 뒤집었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래서 뒤집히는 거를 대리미로 꽉꽉 눌러가지고 결국은 내가 밑가시 씻을 때 그냥 2세 줘서 까지지 않게 2세 줘서 했다고 치면 얘는 2세가 먹었어. 5mm를 더 준 것처럼 2세가 먹어서 얘가 뒤집히지 않게끔 딱 했어. 그러면 결국은 이 분량이 여기서 작아졌을 거라는 거지. 그치?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가 안감을 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안감을 이렇게 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안감도 몸판하고 똑같이 잘랐는데 결국은 이 안감이 적어져야 이만큼이 왔으니까 이만큼에서 그걸 빼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더 정확하기 위해서 지금 일로 돌아가는 양을 더 준 거야.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작업 방법상 1대1로 줘가지고 안감 받고 다 그 안감 소매 받고 카라 다 요거 주머니 따갖고 이렇게 넣고 몸판도 똑같이 넣고 홀딱 뒤집는 걸 우리는 동댕갓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여유를 주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어거지로 만들어 놓는 게 동댕갓이라면 이렇게 여유분을 주고 앞판 먼저 그 카라 부분을 만든다는 게 이제 요거는 마이가시 작업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방법은 똑같아. 근데 보통 얘하고 어떤 게 빠르냐 그러면 물론 이게 조금 더 늦을 텐데 만약에 개인 혼자 할 때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혼자 작업을 하면은 요 방법이 조금 늦어요. 늦을 수가 있어. 그냥 동댕으로 후딱 뒤집는 거하고. 근데 보통의 이제 1대1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내가 미싱을 받고 제자가 깔라줄 때 제자가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어. 하나 주고 제자가 그 작업을 할 때 나는 다른 주머니를 짜고 또 그 짠 거 올라오고 이렇게 순서가 맞으면 뭐 동댕갓이나 마이갓이 작업이나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정확도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옷이 그렇구나라고 해서 동댕가시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동댕가시를 그냥 똑같이 잘라서 후딱후딱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에리가 이게 까지는 게 패턴을 잘못해서 까지는 건지 내가 일을 잘못해서 까지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 원인을 한번 알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밑가시를 이렇게 잘라놓고 재단을 해놓고 여기에 이을 몸판 사이바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주머니를 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머니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웨입술도 있고 그냥 아우트 주머니도 있고 쌍립술도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웨입술을 짜는 게 아니라 쌍립술을 짤 거예요. 코트에는 여러 가지로 코트에는 주머니를 이쪽으로 짜가지고 웨입술도 짜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쌍립술을 짤 거예요. 그럼 쌍립술을 짤 때 주머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주머니를 짤 때는 우리가 이제 자켓은 바이어스로 짤 거예요. 자켓의 입술 주머니는 바이어스야. 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바이어스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몸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부드럽게 하는 거고. 그 대신 자켓 주머니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사용을 하면 이게 늘어나서 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지는 식사방향으로 다대 방향으로 짜서 좀 덜 늘어나라고 할 거고. 근데 이거를 다대 주머니로 짜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뻗친다는 거죠. 옷을 이렇게 감싸지 않고 옷이 뻗쳐 있어. 그래서 바이어스로 하는데 안감은 다대 식서 방향과 푸서 방향이 있으면 식서 방향이 안 늘어나잖아. 푸서 방향은 좀씩 늘어나니까 그 푸서 방향으로 해도 안감은 충분하다는 거지. 굳이 안감을 가지고 그 주머니를 짤 때 바이어스로 어렵게 짜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다대로 짜면 어떤 경우가 생기면 입술 주머니를 짜면 쪼글쪼글쪼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푸서 방향으로 짜면 그 효과를 조금 덜어줄 수 있으니까 푸서 방향으로 짜자는 거지. 그래서 푸서 방향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8에 18, 8에 18. 근데 꼭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한 8에 18이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잘라주고 자 입술 주머니를 2개를 짤 거니까 한쪽은 입술 한쪽은 마중감 우리가 얘기하는 묵가대 그래서 뭐 하나하나 접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이왕이면 이런 데서 시간도 좀 줄여주고 요거는 밑단만 이렇게 접어놓으면 돼요. 뭐 이렇게 깊을 필요가 없다? 뭐 좀 잘라내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총 길이가 8, 이쪽이 18이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 주머니. 자, 입술 주머니 감은 뭐로 했든 간에 심지는 식서로 붙입니다. 늘어나지 않게. 만약에 입술 주머니 감을 바이어스로 썼다고 할지언정 심지는 늘어나지 않는 걸로 잡아주는 게 일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제가 해놓고 나서 또 돌아다니면서 볼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설마 입술 주머니는 짜고 가겠지. 이게 입술 주머니만 짤 줄 알아도 모든 거에 뭐 주머니가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잠바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주머니를 배워볼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주머니니까 가장 일반적인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웁시다. 1.2 꺾은 시접이 1.2 그 다음에 2cm 우리가 0.5 주머니를 짜기 위해서 그래요. 1.2 2cm
이거를 뭐 1.5를 접고 2cm를 접고 하고 나중에 2cm를 접어서 주머니가 안 짜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짰을 땐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1.2를 주자는 거예요. 이따가 주머니를 짜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리미도 바깥에서 갈 수 있게끔 해줘요. 지금은 이렇게 접어도 저렇게 접어도 불편한 건 맞는데 이왕이면 처음에 접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가주는 게 편해요. 더 깨끗하고 내가 보는 것도 이게 접는 것도 더 깔끔하게 접을 수 있지만 속도도 빨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접을 때 굳이 이렇게 접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편해. 안 불편한가? 지워질까 봐요. 응? 이렇게 안쪽에서 접지 말고 바깥에서 가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자, 접었으면 그냥 딱딱 주머니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주세요. 나중에 자르게. 자, 여기는 밑에를 안 접을게요. 주머니 속 넉넉하게. 아까 한 25cm 정도 잘라도 된다 그랬죠? 한 25cm 잘라 놓을게요. 그냥 25cm. 자, 주머니는 보통 깊이는 한 18cm면 적당해요. 그냥 넉넉하게 줬어요. 폭으로. 나중에 이게 다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머니는 요만큼을 짠다고 하지만 넉넉하게 주자고요. 나중에 잘라내자고. 근데 아까 한번 또 얘기했던 걸 계속 얘기하기 뭐하지만 주머니 짜지는 방향 쪽에서가 푸서 방향이 되게, 내려오는 방향에 식서가 되게, 주머니 짜질 때 여기가 저기 다대 방향, 그러니까 식서 방향이 돼가지고 뭐 드라이를 하거나 그러면 많이 줄으면 주머니도 찌글찌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덜 주는 쪽으로 하자는 거죠. 다시 설명 한번 드리자고요. 묵가대는 접었어. 입술감은 안 접었어. 끝에를. 물론 얘도 접을 수는 있어요. 얘를 접었다는 거는 주머니 속 위에 올려놓고 받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접어놓고 만약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접어놓고 묵가대를 접어놓고 이렇게 박지는 않겠죠. 그럴 것 같으면 접을 이유가 없잖아. 두 번 일이잖아. 굳이 이 짓을 왜 해? 근데 얘는 이렇게 올려놓겠다. 왜? 주머니가 위에 짜지고 이 묵가대가 마중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감만 있다면, 안감만 있고 얘를 요렇게 미싱을 박아버리고 온다면 주머니를 넣고 할 때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 위에 힘을 못 받아서 주머니가 까질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두꺼우라고 이렇게 같이 넣고 박을 거예요. 얘는 밑에 접지 않았다는 뜻은 내가 주머니를 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겠다는 뜻이라고. 물론 주머니를 깔고 미싱을 타면 얘도 꺾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머니를 깔고 주머니를 짜는 거, 주머니를 바닥에다 놓고 안감을 넣고 주머니를 짜는 경우와 그러면 그냥 짜는 경우가 뭐가 다르냐. 주머니를 깔고 짜면 튼튼해요. 더 튼튼하게 박히겠지. 그냥 요 안감에다가 이 안감에다가 심지만 빼지지 말라고 심지만 하나 짜가지고 짜는 것보단 심지도 놓지만 밑에 주머니 속을 깔고 주머니를 짜면 얘가 더 튼튼하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튼튼해서 뭐 그렇게 좋을 일은 없어. 튼튼하면 좋을 일이 있지만 얘가 튼튼한 대신 뭐를 잃어버리냐면 부드러움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안감에 부드러워서, 요 안감에 뻣뻣해서 뭐해? 옷만 이렇게 뻣뻣하게 쓰는데. 그래서 바지같이 힘받는 데는 주머니 속을 깔고 박아야 돼. 더 힘받으라고.
바지 같은 데다 굳이 힘 주머니를 많이 손을 사용하는 데다는 주머니 속을 하나 더 바꿔 박으면 두 겹으로 박히면 여기가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 얘는 그래서 주머니를 짧고 나서 주머니도 이게 없으면 편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머니를 짜고 여기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머니를 짤 때 더 간단하니까 얘를 그렇게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위에다 올려 받겠다. 얘는 밑에다 받겠다는 그 뜻이더라고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하면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딱 이거를 다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머니 짤 때 또 한 번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안다고. 자, 그러면 주머니까지 잘랐어요. 이렇게 주머니까지 잘라놓고 그냥 입술 주머니만 있으면 허전해. 그래서 얘를 단추구멍을 치게 되는데 안감에다 단추구멍에 치기가 뭐하다고. 그래서 후다라고 생겨서 플랩을 하나 낄 건데 물론 고리로 그냥 반도고리처럼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플랩처럼 삼각을 하나 끼자고. 근데 이 삼각은 한번 보자고요. 삼각은 식사 방향으로. 자, 식사 방향이죠.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지금은 입술은 푸소로 해놓고 이 삼각은 식소로 자르라 그러냐. 자, 화살표를 한번 봐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안감도 한번 볼게요. 자, 안감도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이 방향이죠. 그러면 얘를 접으면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얘를 푸서로 접어서 넣으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식사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 그냥 한번 대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가 이렇게 올이 맞으면 좋잖아. 만약에 그냥 안감도 식사가 푸서가 반대가 되면 이게 번쩍번쩍 거리는 게 틀려서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결이 달라서. 저 땅땅땅땅 쓰고 그러는 등은 데미가 열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한 4.5 여유분도 주세요. 한 2cm 여유분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요 결이 같이 맞는 거예요. 자, 이 결을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다가 단추구멍 뚫듯이 와이셔츠 나나인치 뚫듯이 뚫어서 단추를 껴서 박을 때가 있고 이렇게 고리 모양을 해서 요 안에 고리 넣고 들려서 단추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냥 둘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왜 식사 방향인 거는 이해됐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모양으로 짤게요. 이렇게 그냥 갖다만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작업은 몸판 안감, 사이바 안감, 밑가시, 주머니 속
마중감, 입술감, 후닥감. 이렇게 놓고 나서 요 준비가 다 되면 입술 주머니를 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